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자, 도시 여자가 좋은가, 시골 여자가 좋은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제 경험에 기반한 개인적인 얘기라는 걸 미리 밝히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업이 있는 시골에 순박한 여자를 찾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여자를 선택하는 눈은 도시에 세련된 여자를 찾아요. 마인드는 시골의 순박한 여자, 착한 여자, 이런 여자를 찾으면서 외모는 잘 갖춰진 외향적으로 뛰어난 그런 여자들을 찾으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S급이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말해서 한국 남자들 중에 상당수는 사리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판타지밖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그래도 화장에 능숙하고 옷도 잘 차려입어요. 또 화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국 남자들이 호치민에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세상 물정에도 밝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혼을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 살면서 직장생활하는 여성들은 모든 가족이 호치민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은 시골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더 쪼이기 때문에 더 어떤 결혼에 대한 그런 목표치가 높을 수도 있어요. 간혹 보면 베트남 여자가 돈돈돈 한다고 그러는데 결혼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나마 베트남 여자가 결혼을 승낙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결혼을 하는 면도 있긴 있거든요. 그럼 대도시에 사는 잘 갖춰진 똑똑한 그런 여자가 왜 국제결혼을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여성들은 대부분 태어나기를 시골에서 태어난 여자들이 더 많아요. 도시에 살다 보니 눈도 높아지고 시골에 사는 남자는 양이 안 차고,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다는 거죠. 이 부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호치민에서 태어나고 호치민에서 직장생활하는 그런 여성들은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봐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대체적으로 한국 남자랑 국제결혼 안 합니다. 연애해서 결혼하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순박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제결혼에서는 순박한 거하고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순박한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의 순박한 여자들은 겁이 많아서 국제결혼 자체를 엄두를 못 내는 여자들이 많아요. 적어도 국제결혼을 한다는 거는 신부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강단이 있는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여자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가볍게 행동하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도시적인 외모에 순수하고 착하고 순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쁘거나 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리고 막상 순박한 여자들은 또 신랑들이 선택을 안 해요. 시골 여성들은 아무래도 도시 여성에 비해서 세련되지 못하고 또 어떤 트렌드를 읽는 부분에서 좀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 한국 남성하고 꼭 잘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시골에 사는 순박한 여성들마저도 눈이 그리고 생각이 도시에 사는 여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여자들을 좀 지켜보면 그래요. 그리고 호치민을 기준으로 보면 요즘에는 한 50만원 정도 버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같은 거 하면 한 100만원 정도 버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베트남도 이제 여자들이 올려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좋은 직업군에 여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베트남이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인구의 나이가 조금씩 고령화되고 있고 결혼을 생각하시는 여자들 중에서 30대가 넘었는데도 초혼인 여자들, 그러다 보니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보면 어린 여자를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어린 여자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 결혼에 쉽게 동의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게 좋기 때문에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에 초혼 여성을 찾는데 그게 무늬만 초혼이지 그 여자들도 뽕기 지나서 결혼이 늦춰지고 나이를 먹은 거에는 대부분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냐면 베트남에서도 예쁘고 착하고 좋은 여자들은 어린 나이에 일찍 시집을 간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결혼 정년기는 압도적으로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가 가장 괜찮은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40이든 50이든 20대 초반의 여자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남자가 경쟁력이 있고 결혼 정년기에 남성이 있다면 그 남성이 국제결혼까지 할까요? 보통 국제결혼을 한다는 거는 어떤 한국 여자에 대한 기대치가 1도 없는 분들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외국 여자랑 해야지 하고 베트남 국제결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분들은 일부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래도 한국 여자랑 결혼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베트남 여자로 선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아무래도 40이 넘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의 결혼 정년기는 남자 같은 경우 30대 중반이고 그마저도 굉장히 소수예요. 아니 뭐 결혼하고 싶은데 그걸 받아주는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여자들이 너무 허세가 심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다 보니 요즘에 국제결혼 업체로 선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순박한 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보면 만만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는,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자. 사실 어렵죠.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능한 방법은 신부 마음을 얻으시고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신부한테 잘 베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하지만 비빌 언덕에다 비비라는 거예요. 신부 좀 겪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눈이라는 게 한번 고정이 되면 알면서도 쉽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일단 딱 보면 그냥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여자든 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결혼에 대한 어떤 목표치나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베트남 여자와 상관없이 자기가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순박하고 좋은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베트남에 사는 저희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좋은 여자가 어딨어요. 서로 노력해서 좋아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려면 순박한 여자를 기대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남자가 자기 관리도 하고 좀 베풀 줄도 알고 입은 닫고 지갑 열고 그렇게 남편 노릇하면서 사는 게 베트남 국제결혼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 여자에 비해서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베트남 여자가 도망가라고도 안 가요. 한국에 잘 적응한 여자들은 어쩌다 처갓집에 한 1, 2주는 갔다 올지 몰라도 한국에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대체적으로 베트남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불편하다고. 그럼 뭐 남자가 기본적인 역할만 잘하면 대체적으로 이혼할 이유도 없어요. 그 기본이 기본적인 생활비 잘 주고 가장으로서 역할 잘하고 좀 어느 정도 와이프한테 충실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거 잘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는 거는 관계가 이어지면서 포지셔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순박한 여자를 찾을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나한테 적극적이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여자랑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꾸 뭐 베트남 여자가 돈 때문에 결혼한다
뭐 돈돈돈 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그거는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돈돈돈 안 하고 돈이 아닌 결혼을 하나요? 결혼 생활의 속성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국제 결혼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시고,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돈 쓰기 싫은 분들은 그냥 혼자 사셔야 돼요. 현실이 그래요. 가끔 보면 한국에서 같이 맞벌이 하면서 같이 돈 모아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 있는데, 거기에 동의해줄 베트남 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한국 가고 싶어서 그 말에 오케이는 하죠. 근데 현실이 닥치면 한국 여자든 베트남 여자든 자기 집에 잘하는 남자가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처가하고 이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도 잘해야 롱런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결혼 트렌드에서는 시골의 순박한 여자를 찾는 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사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여자를 데려온다 칩시다. 현실은 그 여자가 처음에 올 때는 순박할지 몰라도 한국 패치가 되고 한국어가 익숙해지면 정말 방언 터진 것처럼 머리 아픈 일이 많아요. 주변에 사는 분들을 보면 그렇고, 대체적으로 베트남 여자들이 성격이 세고 고집이 센 대신에 생활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것까지 부정해버리면 베트남 여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한국 남편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면으로 보면 그래도 베트남 여자들이 낫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베트남 여자랑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러시아도 있고 유럽 여성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뭐 동남아, 태국, 필리핀 여러 나라 있잖아요. 성향상 그쪽이 더 맞는 남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의 정서가 그래도 가부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여성은 압도적으로 베트남 여성이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혼율이 줄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에 거절하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베트남 여자들이 눈이 높아지고 까졌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남자가 아무리 돈 많아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거나 또 자기 느낌 없으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저는 그러대요. 얼마 전에 그 아는 동생 만났는데 걔가 꼬맹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23살인데 근데 그 여자애가 나보러 자기 마음에 든다, 자기 어떠냐 그러는데 진짜 가당치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 여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한국 남자들도 좀 베트남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보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이 여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시골의 순박한 여자는 그걸 믿고 결혼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 알고 하십시오. 신부가 몰라서 순진한 거하고 어느 정도 때가 타서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니까 너무 순박한 거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